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임용고사가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무사히 마무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페 내에서도 선생님들 간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올해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몇 가지의 좀 문제점들이 좀 보였죠. 우선은 시간의 배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사실 열심히 해 갔을 때에는 이 해간만큼의 것들을 역량을 다 이제 시험지 안에 다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쏟아내고 나왔어야 됐는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제 서술형과 그리고 문제의 어떤 뭐 생각을 해야 하는 시간들, 그러한 것들을 합쳤을 때에 물론 모든 시험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올해에는 더군다나 시험을 여러 번 치렀던 선생님들마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다 못하고 문제지를 낸 경우들이 좀 다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사실 다 쓰시고 나오면 이제 학생들 간에도 서로 이제 나는 이렇게 썼어요, 저렇게 썼어요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답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따라 좀 그런 것들이 잘 모이지가 않는 이유가 딱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못 박을 만한 그런 이론가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좀 않았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의 제기를 이제 강사의 이름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꼭 제가 가르친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어필이 될 수가 있어서, 또 저희 연구소의 또 다른 또 연구원들과 함께 논의 끝에 저희들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채점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자기 점수들을 지금 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 물론 여러 가지 열린 답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이제 많이 열어놓은 답들이 또 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자체도 이 자신들이 쓰고 나온 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여러 열린 답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내 답인지에 대한 나의 점수를 제대로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저희들이 뭐 이런 강론서라던가 아니면 논문이라던가 여러 형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너무 많이 속상해 하시는 선생님들을 봤던 터라 사실 마음 무겁게 오늘을 좀 오기도 했고요. 네, 한번 저희들이 이제 이 답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선에 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교직 논술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치원 교직 논술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이 문제 좀 익숙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땠어요, 선생님? 우리 논술에서 전학공 해서 전문적 교사 학습 공동체 관련해서 문제를 다루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본 커리에서도 저희가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선 논술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많이. 그래서 1교시까지는 기분이 괜찮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예측했던 문제가 나왔거든요.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강조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놀이를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가 놀이를 위한 준비 관련한 놀이에서 저희가 배경 지식으로도 쓸 수 있는 문제이기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 이해와 놀이 실행에서 이제 놀이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에도 기출이 되었던 터라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크게 어렵게 답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었고,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 행동 전략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행동 전략,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행동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또 누구를 못 떠올렸어요.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를 못 떠올리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전에 그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의 교수 행동 유형이라던가 교사가 나눌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 유형이라던가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릴 수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들과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시험장에 가면 그 누구나 당황을 하고 내가 공부하던 것과 조금만 낯선 용어를 보면 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건 누구나 경험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아마 생각이 나셨을 것 같고, 조금 내가 이걸 쓰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렇죠?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쓰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겠다. 그리고 또 요 부분, 교사 학습 공동체의 특징 정도는 우리가 보고 쓸 수 있겠는데, 이것을 교사 개인적인 측면에서 기관 차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기대 효과로 쓰라고 하니 또 막상 술술 써지지는 않겠더라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논술 해설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주제를 저희가 4가지로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우선은 저희가 그 소주제를 항상 뭐를 소주제라고 불렀죠? 써야 하는 논점들의 4가지면 그것을 소주제로 우리가 보기로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지금 물어보는 경우는 하나가 뭐였냐면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물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유아에게 미치게 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논하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최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쓰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힌트가 주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문항의 경우에서는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친절하게도 시간적인 측면, 공간, 자료, 활동 유형의 측면에서 한 가지씩을 논하라고 해서 유형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교수 행동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신체 활동 내에서 교사가 교수 학습을 하는 동안에 어떤 상호작용이라던가 유아들과 나누는 어떤 활동 내에서의 그 교수 행동 전략들을 보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쓰고 그 장점이 무엇인지를 쓰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이 유형을 교수 행동 전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떠올리지 못하셨다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은 교사학습 공동체의 특징을 써주시고, 이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교사 개인에게는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기관 측면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논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항상 논술을 써야 할 때는 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주제를 설정해 두셔야 선생님들께서 개요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소주제 핵심어들이 무엇이었냐면,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유아의 놀이 지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교수 행동 전략과 교사 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논점 4가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가 핵심어였다는 것. 그런데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좀 더 덩어리가 큰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교사 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좀 큰
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두 가지를 묶어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과 교사학습 공동체,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주제를 임시적으로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문제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지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지를 처음에 받았을 때 내가 했어야 하는 순차적인 지금 사항들을 우리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소주제와 세부 배점을 챙겨서 나의 개요도를 선생님들께서 내가 써야 할 재료들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요도였고요. 그래서 내가 챙겨야 하는 점수가 15점인데 논점 1, 소주제에서 내가 가지고 왔어야 하는 것이 몇 점이었어요? 3점이었고요. 그 다음 놀이 지원 방안으로 가지고 왔어야 하는 점수가 4점. 로즈 그란트와 브래드 캠프의 교수 행동에 근거했을 때가 4점, 그리고 우리가 교사 학습 공동체의 특징과 기대 효과를 논하는 것이 총 4점. 그래서 우리가 15점으로 배점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점 1에서 내가 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논점 2에서 내가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성하고, 또 3논점에서 4논점에서 내가 썼어야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개요도에 빠짐없이 작성을 해 두셨어야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겠지요. 네, 지문을 의미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학습 공동체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네,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선생님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유아의 중심에서 놀이가 최선의, 우리가 놀이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우리가 교육 과정이 바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에요. 유아가 주도가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유아들의 놀이가 확장되어서 배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유아의 지금 놀이를 관찰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지원이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지를 바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보았을 때, 홀로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나와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나의 구성원들이 누구죠? 바로 교사죠. 그러한 교사들이 함께 이러한 지금 현장에서 유아들의 놀이를 고민하고 놀이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질적으로 다채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고민을 같이 한다면 어때요? 유치원 내에서의 아이들의 놀이도 좀 더 다채롭게 발전을 하겠지만 유치원의 역량이라던가 유아교육의 어떤 이런 질도 훨씬 더 제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료성을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논술을 하면서 학습 공동체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선생님들께 강조를 드렸었고,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즉 주어지는 교육 과정이 아닌, 미리 계획하는 교육 과정이 아닌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아마 계속 귀에 정말 선생님들 귀 정말 아프죠? 귀에 피 나오겠어 할 만큼 되게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얼개이고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최 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의 개념을 논하고 이것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두 가지 논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 교사를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최 교사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핵심이 바로 딱 나오네요. 최 교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김 교사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냐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떻대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하겠네요. 그렇죠? 이 지금 모여 있는 교사들이 함께 협력해서요. 자,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주어지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 어디서 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는 큰 개념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이들이 버스를 만들고 싶어 해서 큰 상자를 찾아주었더니 버스를 만드는 것에 흥미와 관심 하고 싶어 해서 주었더니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적극 참여를 하더라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었더니 이제는 아이들의 놀이가 버스 여행 놀이로 발전해 가고 있더라고요 라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모든 주요한 개념이 다 들어갔어요. 자,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의 큰 초점은 바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교사가 쏙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이 안에서 아주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매니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슨 매니저? 놀이 매니저. 놀이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매니저들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나의 아이돌이라면, 나의 배우라면 따라다니면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 계속 관찰하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를 계속 내가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관찰하고 기록하겠죠. 그렇죠? 뭐 손으로 다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유아들은 무엇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하냐면 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만이 즐겁게 무언가를 접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것, 즉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내적 동기가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들이 주도적으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들이 선택해서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뭘 느끼냐면 와, 나 되게 유능해, 나 되게 잘하는데? 이러면서 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 좋은 것들은 다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때에 교사가 유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준다면 이때 유아들은 이미 적극성과 주도성을 다 갖췄어. 그런데 교사가 이에 적절한 지원까지 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이가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놀이가 질적으로 발전하고 확장이 되면서 아이들은 무엇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냐? 배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의 특징인 것이고 이것이 곧 유아에게
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가지를 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들이 하고 싶어서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들이 가진 능력들을 깨달으면서 나 참 유능해 라고 느껴서 자긍심, 아주 좋은 것들 다 들어가, 긍정적 자존감, 이러한 것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교사가 유아에게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유아들의 놀이가 다채롭게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곧 배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의 효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답안으로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1번에 대한 것들. 네, 여기에서 선생님들께 우선 팁을 드렸죠. 어디에서 근거로 나온 문제냐면 바로 우리가 총론, 우리가 해설서라고 하는 그 총론에서 나온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놀이 이해와 놀이 실행에서 우리가 놀이가 유아에게 얼마나 중요한 아이들의 어떤 배움과 경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놀이의 놀이 실행에 너무 잘 녹아져 있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최 교사에게서 우리가 보이는 개념들을 쏙쏙 뽑아서 연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시를 해드렸던 것은 좀 전에도 저랑 선생님들께서 함께 강의를 통해서 들었듯이 어떠한 부분들, 우선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의 개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교육 과정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서 유능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장점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해 나가는 교사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과정이 뒷받침되다 보면 유아의 놀이는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이끌어지면,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일어난다? 배움으로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저희는 무엇으로 제시해 드렸냐면 교육 긍정적인 효과 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 논점은 뭐였냐면요, 임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공간, 자료, 활동 유형 측면에서 한 가지씩을 논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 교사가 어떤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아이들과 무슨 놀이를 했대요? 참 선생님들, 이번 시험은 기출에 참 충실한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들마저도 예전 기출에서 봤었던 것들을 참 잘 녹여서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이번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수 쪽이나 지금 이런 다른 파트 쪽에서도 출제위원들께서 굉장히 기출에 충실하게 문제를 내시려고 노력했나 봐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만 엄청 많이 봤어도 잘 모르겠다 하고 기출 중에서 봤던 거 다 그냥 쓰고 나서도 맞을 정도 아니었어요 라는 평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제들에서 나오는 지문들도 그래서 기출에서 좀 봤던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기출을 굉장히 열심히 봐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과 경사놀이를 했는데요. 좋았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별로 건질 게 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경사로를 만들기에 하나 건질 거 나왔어요. 선생님들, 뭐 나왔어요? 그렇죠. 경사로를 만들기에 교실은 좁다고 했네요. 자, 교실이라는 건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놀이의 공간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좁다라고 했을 때에 제시할 수 있는 지원은 놀이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확장시켜 주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 융통성 있게 배치를 바꾼다거나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공간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공간, 놀이 공간. 자, 이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했어요 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더 하고 싶다라는 건 무엇에 들어갑니까?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선생님들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면 됩니다. 시간에 대한 지원은요. 그 다음 또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보다 뭐라고 했어요? 더 빠른 것으로 굴려보고 싶어 했대요. 이것은 무엇에 들어갑니까? 놀잇감의 어떤 놀이 자료에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더 빠른 것으로 굴려보고 싶다. 자, 놀이가요. 이제 우리가 2차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2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교사가 냈다.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박혀 있는 거 선생님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봐봐. 와, 이렇게 가게 되면 유아가 주도가 아니야. 그래서 점수가 깎여 버리는 거야. 그럴 때 계속 우리는 뭐라냐? 물어야 돼요. 그래?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또 굴러가는 게 또 있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뭐도 있고. 그래, 그럼 지금 우리 유치원에서 지금 이 경사로에서 굴려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 만들까? 만들 수도 있어? 할 수 있죠. 이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는 뭘 줘야 되냐면, 선생님들 이렇게 놀이 자료가 나왔을 때는 교사가 먼저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게 아이디어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팁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더 빠른 것으로 굴려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선은 무엇과 해당이 되는 것이냐면 놀이의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놀이 자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자 한다면 유아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러면 굴러갈 수 있는 이렇게 굴릴 수 있는 놀잇감에 어떤 것들이 있든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자. 그 아이들의 입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은 뭐가 돼요,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를 계속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놀이 하나가 무엇으로 확장되는 거야? 배움으로 확장되고 놀이가 좀 더 다채롭고 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이 자료에 대한 부분. 자, 그러더니 또 갑자기 이랬대요. 놀이를 하는 중에 경사로의 기울기에 따라 속도는 어떻게 변할까 하고 궁금해 했대요. 경사로를 가지고 놀이를 했는데 갑자기 경사로가 이렇게 더 높아지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조작해 보면서 할 수 있는 실험 활동이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활동을 이 아이들이 지금 궁금하고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좀 더 확장해서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교사가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럼 무엇들이 필요할까? 라고 해서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교사는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물품들을 준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실험을 하고 아이들이 직접 그 실험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측정해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이 바로 놀이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답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제시해드린 답안을 보시면 우선
이것에 배경 지식이 들어가야 한다라면, 배경 지식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놀이 지도를 위한, 놀이에서의 놀이 지도를 위한 준비와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놀이 실행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과 연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배경 지식이 크게 없더라도 선생님, 그러니까 물론 놀이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뭐 공간이 뭐라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갔다면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이 굉장히 잘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툭 하면 툭 하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라서 바로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것이 시간에 들어가고 공간에 들어가고 놀이 활동 유형에서는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료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 부분은 이렇습니다. 네. 시간 측면으로 경사로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한 것에 근거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이 시간을 연장하여 지원한다. 둘째, 공간 측면으로 유아들이 경사를 만들기에 교실이 좁다고 한 것에 근거하여 현재의 놀이 공간을 복도나 유실실로 확장시켜 주거나 유아와 함께 경사로 놀이에 적합한 다른 놀이 공간을 찾아보고 유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공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는 지금 이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은 2차에서도 언제든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공간을 갑자기 확장해 달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아이디어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다음 셋째, 자료 측면으로 자동차보다 더 빠른 것을 굴려보고 싶어 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유아와 함께 굴릴 수 있는 자료의 특성을, 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굴리려면 어떤 동그란 바퀴처럼 동그란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될 거고,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라는 것을 탐색을 하면서 기존의 놀이 자료를 새롭게 활용해 본다거나, 혹은 다양한 일상의 사물들 중에서 놀이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넷째, 활동 유형 측면에서 경사로의 기울기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는 것에 근거해서 관련 활동을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과학 활동을 준비해서 직접 실험, 측정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뒤에도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와? 선생님들께 전조잡기 유아들에게서는 왜 직접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지금처럼 유아들에게는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가 백날 얘기해봤자 유아들은 논리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유아들은 스스로들이 직관적으로 뭔가 지각적으로 무언가를 보면서 조작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직접 니네가 조작해 보는 거야. 직접 우리가 실험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고를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것은 나중에도 저희가 이후 교육과정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서 박교사가 사용한 교수 행동 전략 2가지를 제시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교수 행동 전략 선생님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렇게 내 옆에서도 공부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가 다른 건 다 열심히 해서 잘 맞았는데 이거를 너무 아쉽게 1점을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가 깎이면 장점 하나까지도 깎이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굉장히 근데 우리 비단 그 친구만 그랬을까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뭘 썼을까 봐 내가 지금 불안하냐면 모델 보이기를 쓰고 나오신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들? 시범 보이기죠. 시범 보이기. 기억나시죠? 제가 시범 보이기 할 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보자! 날 좀 봐!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으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시범 보이기라고 했지. 모델은 뭐가 되는 데가 말이 없다니까? 그냥 내가 물론 의중은 있어. 제가 날 볼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장면에서 굉장한 모델이 되어주겠어. 마음은 먹지만 이 아이가 날 본다라고 절대 이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델로서 우리가 하게 되는 전략인 것이고, 시범 보이기는 이 아이가 지금 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행동을 이 아이가 잘 능숙하게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숨도 안 쉬고 10초도 안 되고 1초 만에 바로 답이 나왔어야 돼. 선생님이 구르기 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랑 보자 하는 거랑 달라요? 안 달라. 그쵸? 선생님이 구르기 할 테니까 봐, 보자, 보고 너가 이걸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구르기 하는 것을 보여줬더니 미니가 어떻게 했대요? 쉽게 따라하게 되었대요. 그쵸? 수행을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시범 보이기가 맞고요. 그 다음, 선생님 저도 도토리처럼 구를 수 있어요 라고 하던 지혜에게는 아이가 지금 하는 동작에 대해서 교사가 유아가 하는 동작을 그대로 언어화로 말로 해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와, 몸을 움츠려서 구르기를 하니까 정말 도토리가 굴러가는 것 같아. 애가 어떻게 했어? 아, 신난다. 선생님이 내가 하는 거를 저렇게 칭찬해줬어. 근데 무조건 와, 멋지구나. 일반적인 칭찬을 지양하세요. 과장하는 칭찬을 지양하세요. 뭐래, 나 멋지게 안 했는데 왜 멋지대? 뭐가 멋진데? 애들도 생각할 줄 안다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이가 지금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언어화를 해주어야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계속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정하기의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그러면 우리는 답으로 어떻게 제시를 해드렸을까요? 우선 팁은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의 교사 유아 상호작용 유형이라고도 부르고, 교수 행동 유형이라고도 부르고, 교수 행동 범주라고도 부르고, 교수 방법이라고도 부른다고 우리 전략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었고, 우리가 수업할 때도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교수 행동 유형이 아니라 전략 바뀌었다고 진짜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인정하기 시범 보이기 전략 노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구르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뭐다? 시범 보이기다. 이는 교사가 무엇을 유아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유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관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 혹은 새로운 기술을 형성하고 습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구르기를 보여주던 지혜의 행동을 말로 설명하며 정말 도토리가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한 인정하기는 뭐다? 이것은 유아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교사가 인정해주면서 유아가 더욱 즐겁게 생활하면서 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연결하셔서 쓰셨으면 돼요. 이건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공부는 했는데 이 앞에 큰 얼개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은 아는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적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우리가 내년을 도전해야 하는 선생님들이라면 이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을 빈칸으로 뚫어서 계속 넣어보는 공부를 해나가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가 올해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거 뭐였어요? 기억나요, 우리 선생님? 이제 거꾸로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을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이 몬테소리였고, 선생님들 이거 바꿔서, 그것이 바로 피아제의 논리수학적 지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회적 지식, 이제는 거꾸로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은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할 거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분명히 낼 거다. 그러니 이것까지를 다 봐도라고 했던 것들이 몇 가지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대로 선생님들께 설명을 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기출을 기점으로 해서요,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 절대
이거를 안 내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절대 이거를 빼먹을 수는 없겠다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100% 서술형으로라도 어떻게든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영역들을 좀 찾아가면서 서술형 준비를 해나가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에서 서술형이라던가 또 혹은 열린 답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좀 있는 문제들이 좀 있고, 그거 외에 서술형의 문제들은 사실 저희 때에는 자주 볼 수 있었던 유형의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시간에 대한 이 안배가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나온 선생님들에 대한 이 억울함과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그러나 문제의 유형들은 이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출제위원들로 들어간 분들 중에서 저희 기수들도 아마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은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한 유형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그런 유형의 문제를 간혹 드리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경향성에 어긋난 다라고 하거나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요라고 하는 문매를 한 번씩 맞게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빼고 하다 보면 사실 쉽게 문제를 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근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해 이런 경향성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지금 우리가 내는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요. 우리가 내는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평가원으로 들어가요. 평가원으로 이 소리가 들어가고 나면 평가원들이 다음에 출제위원들에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 출제를 하실 때에 조금 이런 경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셔서 피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지금의 유형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공부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지는 않아요. 왜? 올해도 전해도 내년도 지금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향이 틀렸던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왔던 방향이 틀려서 올해 시험을 내가 좀 더 망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는 조금 어쨌든 문제가 좀 있었고, 다만 지금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방향이 완전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던 공부처럼 선생님들, 우리가 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공부 방법은 정석이 한 3가지 정도,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 보면 우선은 서브를 정리한다? 많은 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볼 거야. 1월부터 초반까지는 열심히 읽어둔다. 뭐를? 기본서를 충분히 읽어서 이해해둔다. 왜? 내가 서브 노트를만 보더라도 그게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괴롭더라도 초반에는 계속 기본서를 열심히 읽어두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시간을 줄이면서 핵심 워드를 내 머릿속에 넣죠. 그러고 나면 계속 무엇을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큰 개념을 읽어낼 수 있을 때는 뒤에 설명들에서 손 아파서 어떻게 적을 거야 하는 방법을 타이핑으로 내가 읊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덮어놓고 말로 해보거나, 혹은 빈칸만 뚫어놓고서 나중에 내가 한 9월부터는 이거 연습할 거 생각해서 빈칸을 뚫어가지고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그러한 몇 가지의 방법들이 최선이에요. 이 방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한 결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시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 채점을 해보니 점수가 굉장히 훅 내려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지만 그 점수가 내 점수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이 가채점과 다르게 또 실제 채점위원들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이의 제기가 들어갔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열어줄 것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고, 택도 없이 이거는 선생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 선까지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희가 열어드린 문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점을 맞다라고 하시고, 그 점수를 보시면서 조금 깎이더라도 내가 2차는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시면 2차는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논술을 하다가 말이 또 새어나왔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시범 보이기 이 정도의 교수 행동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툭 하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듣는 강사님의 책을 너무 많이 보고 그 정리한 서브로드를 너무 많이 봐서 이거 뭐야 하고 뒤통수를 툭 치면 툭 나올 만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합격하셨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로 되신 분들이 고득점을 받고 합격들을 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상태로 합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이것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는 것이 미비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건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설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를 완벽하게 적지는 못할 만큼 공부가 안 됐다는 건 공부 시간이 문제든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깊이 있게 보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보고 봤다라고 넘겼던 적은 없는지. 확실하게 나오는 영역이잖아요. 확실하게 나오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일은 아무것도 안 봐도 돼. 확실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이라도 확실하게 적어놓고 올 수 있게끔 공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조언들 한번 해드리고 갑니다. 그 다음 이게 우리가 선생님들께 그대로 논술 자료 때 요 자료 그대로 제가 갖고 왔어요. 우리 이대로 줬었잖아. 이대로 줬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지금 문제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답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강사님들이 주시는 자료를 허투루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피를 토했던 게 뭐예요? 아동학대. 다 줬잖아. 싹 다 줬잖아. 몇 번을 줬어. 논술 때도 줬어요. 그쵸? 그거 줬는데 나한테 맨 처음에 그랬어. 이거까지 혼자 나올 것 같았거든.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거를 미쳤다고 그거를 아이패드에 혼자서 하이라이트까지 색칠해 가면 선생님들에게 줬던 거는 제가 가끔씩 선무당 잡듯이 뭔가 온댔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동학대가 왔어. 그러면 혼자서 아동권리 보장원부터 다 쳐가지고 막 표를 찾고 해서 이 표가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들께 다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폭탄처럼 나와버렸잖아. 혼자서는 기뻤거든요. 다 봤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 무튼 이 교사 학습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드리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드리는 거라도 물론 많이 드리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줄여서 선생님들이 꼭꼭 씹어서 꿀꺽 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만약에 내년을 또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자료들 갖고서도 버리지 말고 뭘 또 들어. 뭐 있는 것 갖고도 열심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가지고서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 하실 거잖아, 그렇죠? 내가 전공을 이거를 결정했고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 근데 올해 공부를 또 한 해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에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어떤 누구는 쉽게 한 번에 꿈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패 없이 어떻게 꿈을 이뤄요? 한 번의 실패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사람은 크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내가 또 이렇게 성장하고 컸구나. 그래,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또 다시 일어나야죠. 한 명을 뽑더라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던 거 다 팔고 다 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눈 한번 다시 질끈 감고 주변에 미안해도 다시 한번 주먹 불 끈쥐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아셨죠? 우선 오늘 채점에서 결과가 좋아야 되고요. 우리가 목표는. 네, 그래서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교사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누구의 대화를 근거로 해서 가지고 왔어야 했냐면 누구의 대화였어요, 선생님들? 김 교사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그럼 또 가서 볼 거야. 가서 보면 김 교사가 참 친절한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걸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나 말 좀 잘하고 글 좀 잘 써 하면 굉장히 고득점 받을 수 있을 만큼 내용은 괜찮았어요. 보시면 뭐가 있어요? 유아의 놀이를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선생님이 어떻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은 무엇을 듣는데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내
나의 조직 내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에게서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이 어떤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험 사례를 듣고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민도 나누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다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교사도 배운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사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어떻게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털어놓으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겠죠.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다음 또 격려하고요. 서로 또 도와가고요. 고민도 얘기하고요. 선생님들, 내가 고민을 왜 털어놔요? 누가 내 편 좀 대주고 내 이야기 좀 귀담아 들어주면 어때요? 얘기하고 나니 좀 후련해요. 선생님 고마워요. 이러죠. 그리고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잖아. 이건 뭐야? 내 정서적으로 뭔가를 받는,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을 느끼고 그리고 힘들어 할 때 나에게 정서적인 지지나 격려는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교사학습 공동체는 무엇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특징을 지금 김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내가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어? 제가 이러니까 교사로서요 어떻게 된대요? 한층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이라는 용어를 뭐라고 하죠? 전문성이라고 한다고요. 즉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면서 전문성이 신장했을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도와주는 유치원 분위기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도와준다는 걸 다른 말로 협력적이라고 하죠. 분위기라는 건 조직의 문화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관 내에서 서로 이렇게 전문성을 신장해 나가면 뭐가 강화되겠어? 유치원의 역량도 강화된다는 거야. 그리고 유아교육도 질이 제고된다는 거죠. 기관의 유아교육의 질도 제고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답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의 특징과 기대의 효과를 논하겠다. 우선 교사학습 공동체의 특징은 학습 공동체를 통해 서로 경험의 사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배움의 전문을 신장시켜 나가는 교사의 실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물론 이것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거라고요. 선생님들은 뭐 정서적인 지지가 뭐 있고 뭐 격려를 할 수 있고 뭐 배움을 통해서 전문성, 이거는 서로 다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의 학습 공동체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떻다? 함께 뭘 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과 수업을 연구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성찰하고 실천함으로써 개인적 전문성 신장을 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적 측면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거든요. 집단 성장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해서 유치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 이를 통해서 서로 돕는 협력적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론 결론은 얼개만 있으면 됩니다. 틀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좋고 안 좋고도 필요 없어. 내용만 연결이 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근거로 선생님들께 우리 예전에 드렸던 그 자료 여기다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선생님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면서 집단으로 성장하고 유치원 역량 강화된다는 거. 뭐가 있어? 결국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관의 측면에서 보여지는 거, 나뉘어지는 거 딱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논술의 해설은 우리가 마무리가 돼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또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글이라, 말이 아니라 글이라, 말도 어렵잖아, 말하는 것도. 말이 아니라 글이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서 써내려갔어야 됐기 때문에 손에서 땀도 많이 났을 거고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을 거고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종이를 또 한 번 교체해야 되는 굉장히 아픈 경험도 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지나간 일이지만 계속 가슴에 사무치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떠나간 것들에 대해서, 끝난 것들에 대해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선 논술은 요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논술은 아마 대략적으로 점수들이 다들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논술은 크게 다들 나쁘지는 않을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고 나면 대략 다 17점 이상들은 다 받을 그런, 뭐 아예 택도 없이 시범 모의기를 뭐 다른 걸로 쓴다거나 인정하기를 다른 걸로 쓰지 않는 한, 만약 그 두 개를 다 다른 걸로 썼다면 4점이 깎여서 한 15점 정도가 나오겠죠. 네, 대략 요것들을 자세하게 뭐 어느 정도 기술을 하셨다면 크게 나쁜 점수는 아닐 테니까 최대 그래, 그러면 내가 한 4점, 3점 정도는 깎아보자 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채점을 대략적으로 해보세요. 사실 자신이 없으면. 네, 여기서 저희가 논술 마무리하고요.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